안녕하세요. SP의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2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0.33%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코스피 지수는 같은 기간 동안 3.94% 하락하면서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리츠 시장은 2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인 반면에 코스피 지수는 2주 연속 하락하면서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츠 시장 같은 경우는 전주와 마찬가지로 ETF 자금 유입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 예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상장 리츠 ETF인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순자산 1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KB스타 리츠와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등 해외 자산을 담은 리츠의 주가가 크게 부진하면서 전반적인 리츠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KB스타 리츠는 자산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 그리고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는 매출액 기준 미달에 따른 거래장지 여파로 각각 6%대, 5%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두 개 리츠를 제외하면 리츠 시장 한 주 동안 0.94% 올라서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거시경제 지표는 미국의 고용 지표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여파로 뒤늦게 공개됐지만 연준의 금리 결정에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명확한 데이터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 22일 현지 시간으로 20일에 미국의 9월 비농 부문 일자리가 전월 대비 11만 9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 4월 달에 15만 8천 명 증가 이후로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이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5만 명도 크게 웃돌았지만 실업률은 4.4%로 8월 달 대비 소폭 올랐고 전문가 예상치도 웃돌았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달과 8월 달의 고용이 당초 발표치보다 총 3만 3천 명 하향 수정되는 등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연방공개시장 회의 FOMC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앞서서 미국 정부가 또 이런 연준의 FOMC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리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0월달 고용지표와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기간 동안 설문자료가 수집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지표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금리를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현지에서는 또 지난 21일 현지 시간으로 한국 증시가 문을 닫은 이후에 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연준의 실질적인 2인자이자 제롬 파월 의장의 복심으로 불리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가 연설에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이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는 12월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 이후에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12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70% 이상으로 높아졌는데요. 일주일 전만 해도 50%가 채 안 됐는데 또 이렇게 연준 고위 인사의 발언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시장에서는 오는 25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정보 업체 ADP의 민간 고용 지표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국 노동부가 10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취소했기 때문에 중요성이 더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이 외에도 9월달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매 판매 수치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는 전체 22개 리츠 중에서 17개 리츠가 상승하고 4개 리츠가 하락했는데요.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가 한 주 동안 2.67% 올라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는 전주에 3%대 강세를 보인 데 이어서 2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이어서 신한 서브 T&D 리츠가 2.28% 올라서 2% 이상 상승했고요. 또 이번 달부터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탑 10 액티브 ETF에 편입된 이스 밸류 플러스 리츠 같은 경우에도 한 주 동안 1.52% 상승하면서 눈에 띄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 전반적으로 리츠 시장 상승했지만 또 KB스타 리츠와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체 리츠 주가를 끌어내렸는데요. KB스타 리츠 같은 경우는 한 주 내내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한 주 동안 6.34% 하락했습니다. 이 KB스타 리츠 같은 경우에 전주에도 1.53% 하락하면서 낙폭이 가장 컸는데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10거래일 연속 KB스타 리츠 내다 팔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최근 하락세는 최근 감사 보고서에서 해외 자산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 이후에 계속해서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같은 경우는 한 주 동안 5.15% 하락하면서 큰 폭으로 내렸는데요.
지난 21일 장중 한때 1275원까지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신한글로벌 액티브리츠의 급락은 지난 20일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됐기 때문인데요. 이 신한글로벌 액티브리츠는 관리 종목 지정 이유에 대해서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의 급격한 하락에 기인한 것이고 감사인의 의견이 없고 회계 정책이 변경되면서 자산평가 손실이 매출액에 직접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여파 때문에 신한글로벌 액티브리츠는 21일 하루 동안에만 주가가 무려 4.53%나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신한 서부 T&D 리츠 관련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면 이 지금 나인트리 호텔 동대문 매각을 추진하고 있죠. 첫 이제 자산 매각인데요. 이 나인트리 호텔 동대문 같은 경우는 219객실 규모이고 지난 2019년 11월에 준공된 자산입니다. 파라나스 호텔이 오는 2040년 초까지 총 20년간 책임 임차를 하고 있고요. 신한 서부 T&D 리츠는 지난 2023년에 540억 원, 객실당 약 2억 5천만 원이 안 되는 수준의 이 호텔을 인수를 했는데요. 최근 서울 호텔 시장의 실적이 좋고 또 국내 투자자 관심이 높은 만큼 매각 측에서는 객실당 4억 원 내외 수준, 총 800억에서 900억 원 사이의 수준에 매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근 매각 자문사 선정 작업이 끝났습니다. 클리어스 코리아와 딜로이트 안진이 매각 자문사로 선정됐습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